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나는 여동생의 소개팅을 도우미로 위장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자 세상이 멈췄다. 맞은편에 앉은 그 얼굴은 10년 전 내 가슴을 찢어발겼던 첫사랑 수민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미소를 마주쳤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이 나를 삼켰다. 그날 오후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강남의 작은 카페. 비 오는 날의 커피는 평소처럼 조용한 분위기였다. 나는 여동생 유나의 부탁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 언니, 나 혼자 가기 무서워. 그냥 옆에 앉아서 분위기 봐줘. 소개팅 도우미처럼 유나의 그 말에 웃으며 승낙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26살의 나, 지은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아니, 혼자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여자였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자였다. 이 사회에서 그건 아직도 조심스러운 비밀이었다. 유나는 23살, 대학생으로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우리 집안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빠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평범한 샐러리맨. 그런 집에서 자란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컸다. 유나의 소개팅은 친구의 소개로 된 것이었다. 상대는 수민이라는 이름의 27살 여성. 여자 친구래. 요즘은 그런 것도 많잖아. 유나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긴장했다. 왜냐하면 수민이라는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나는 수민을 사랑했다. 우리 학교의 별, 모두가 동경하는 미소의 소유자.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내 세계는 밝아졌다. 우리는 같은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다. 스케치북에 서로의 초상을 그리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너 눈빛이 너무 깊어.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물을 때마다 나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학교 폭력, 가족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함. 결국 나는 고백하지 못하고 졸업 후 그녀를 피했다. 수미는 서울대에 갔고 나는 지방대학으로 도망쳤다. 그 후로 연락은 끊겼다. 그런데 지금 이 카페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 너머로 그녀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수민이었다. 여전한 미모, 이제는 더 성숙해진 얼굴. 어깨에 물방울이 맺힌 코트, 손에 쥔 작은 가방. 그녀의 눈이 카페 안을 훑다가 유나에게 멈췄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유나가 일어나 인사하며 웃었다. 네. 수민 언니. 여기 앉아요. 나는 옆 테이블처럼 위장해 앉아 있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수민이 자리에 앉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라벤더와 바닐라, 변함없는 그 냄새. 오늘 날씨가 왜 이래요?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늦었네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다. 유나가 괜찮아요. 저도 이제 왔어요. 라고 대답하며 메뉴를 펼쳤다. 나는 창밖을 보며 태연한 척했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왜 하필 수민일까? 유나의 소개팅 상대가 바로 그녀라니. 세상이 나를 놀리는 건가? 대화가 시작되자 나는 슬쩍 엿들었다. 유나는 대학 생활, 수민은 직장 이야기. 수민은 이제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한다고 했다. 요즘 워낙 바빠서 소개팅도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유나가 저도요. 언니가 도와줘서 왔어요. 저 언니 지은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유나가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민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미소가 살짝 굳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다. 오랜만이야. 수민아, 그 한마디에
과거의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미술실의 웃음소리, 비 오는 날 함께 피했던 비,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 유나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아는 사이였어요. 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동시에 아니, 그냥 이라고 중얼거렸다. 카페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힐끔 보았다. 지은아, 너 요즘 뭐 해? 아직도 그림 그려? 그녀의 질문에 내 가슴이 저렸다.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왜 사라졌어? 라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나는 디자인 쪽으로 일해. 바빠서 라고 얼버무리며 속으로는 후회로 가득 찼다. 왜 그때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도망쳤을까? 이제 그녀는 유나 앞에서, 나의 여동생 앞에서 앉아 있다. 이건 운명인가, 저주인가?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렀다. 유나는 열심히 수민을 칭찬하며 펀니 미모가 진짜예요. 모델 같아요 라고 했지만 수민의 시선은 자꾸 나에게로 향했다. 지은아, 너도 소개팅 안 해? 예쁜데 그녀의 말에 유나가 웃으며 펀니는 아직 싱글이에요.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나를 찔렀다. 남자들. 나는 그런 적 없었다. 내 사랑은 항상 여자였고 그 끝이 수민이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오후, 나는 결심했다. 이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유나의 소개팅을 망치지 않으면서 카페를 나서며 수민이 내게 속삭였다. 지은아, 나중에 연락할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 말에 내 세계가 다시 흔들렸다. 첫사랑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더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은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아파트에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수민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는 놀랐어. 커피 한 잔 어때? 이번 주말에 간단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무거웠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한강이 흐르는 풍경, 익숙한 서울의 아침. 이 도시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유나는 여전히 그날의 흥분에 젖어 있었다. 언니, 수민 언니 진짜 멋져.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 너도 같이 갈래? 아침 식탁에서 유나가 포크를 휘두르며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글쎄, 바빠서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여동생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유나는 아직 세상의 편견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희귀하고 때론 비난의 대상이었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아름답지 않은 현실. 지은 자신도 그걸 잘 알았다. 대학 시절 짧은 연애를 한 적이 있었지만 상대의 가족 반대로 끝났다.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안 돼. 그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수민과의 재회는 지은에게 과거를 소환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들은 미술 동아리에서 밤을 새우곤 했다. 수민의 손이 붓을 쥐는 모습, 캔버스에 물감이 번지는 순간. 지은아, 너 그림 봐, 내 마음이야. 수민이 웃으며 말하던 그때 지은의 사랑은 싹 텄다. 하지만 고백 대신 지은은 편지를 썼다. 수민아, 너는 내 별이야. 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 머물게 그 편지를 찢어버린 후 그녀는 사라졌다. 이제 그 편지의 조각들이 다시 모이는 기분이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수민이 약속한 카페는 이태원에 있었다. 외국인들이 많아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지은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긴장했다. 검은 블라우스와 청바지, 메이크업은 가볍게.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처럼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섰다. 이태원의 거리는 활기찼다. 네온 사인, 다양한 음식 냄새, 그리고 손을 잡은 커플들. 그중엔 같은 성별의 손도 보였다. 지은의 가슴이 살짝 풀어졌다. 어쩌면 여기서라면 솔직해질 수 있을까?
카페에 도착하자 수민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커버는 블루 이즈 더 워메스트 컬러였다. 그 제목에 지은은 숨이 막혔다. 레즈비언 로맨스의 고전. 수민이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왔어. 앉아. 지은이 자리에 앉자. 이터가 커피를 가져왔다. 라떼 2잔, 슈가 추가. 수민의 취향, 여전했다. 어제 유나랑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지은이 먼저 물었다. 수민이 웃으며 유나는 밝아서 좋아. 하지만 솔직히 너를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지은은 커피 잔을 쥐며 나도. 왜 하필 그 자리에서? 라고 중얼거렸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고등학교 이야기, 동아리 추억. 기억나. 비 오는 날 학교 지붕 아래서 피했던 것 수민이 말했다.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기억나. 그때 많은 걸 느꼈어. 수민이 손을 뻗어 지은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 접촉에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지은아, 왜 사라졌어? 졸업 후 연락 안 한 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을 피하며 무서웠어. 우리 사이가 이상하게 될까 봐. 솔직한 고백이었다. 수민이 한숨 쉬며 나도 그랬어. 너 때문에 밤새 울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고였다. 10년의 공백이 이 순간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로맨스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수민이 말했다. 나 지금도 레즈비언이야. 회사에서조차 숨기고 살아. 가족은 모르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유나조차 모르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감정은 더 강렬해졌다. 수민의 손이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 약속에 지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카페를 나서며 그들은 한강으로 향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다리 위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민이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지은아, 사랑해. 옛날부터 그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멀리서 유나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수민 언니랑 또 만나? 나도 같이.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이 사랑, 어떻게 지킬까?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첫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가족, 사회의 바람에 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강의 바람이 차가워지던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민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해. 그 두 글자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기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기쁨 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유나의 메시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여동생은 이미 수민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 수민 언니, 다음에 영화 보러 갈까요? 유나의 그 말은 지은에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래픽 디자인 작업 중에 무의식적으로 수민의 초상을 그렸다. 부드러운 곡선의 턱선, 웃을 때 올라가는 볼살. 이게 무슨 일? 그녀는 그림을 찢으려다 멈췄다. 대신 폴더에 숨겼다. 회사 동료들이 지은 씨, 요즘 표정 밝아졌네? 연애, 라고 놀리자 지은은 웃으며 그냥 기분 좋아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LGBT 이슈는 아직도 특별한 이야기로 치부되곤 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커밍아웃 스토리, 하지만 대부분 비극적이었다. 저녁에 유나가 집에 왔다. 언니. 수민 언니가 연락 왔어. 우리 셋이 같이 저녁 먹자고.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다. 셋. 왜 나까지? 유나가 팔을 휘저으며 저재봤잖아. 너희 아는 사이잖아. 재미있을 거야.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여동생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다시 위장 모드로 들어갔다. 이번엔 도우미가 아니라 그냥 언니일 뿐.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의 이자카야였다. 홍대의 거리는 젊음으로 넘쳤다. 스트리트 아트, 버스킹, 그리고 다양한 커플들. 수민이 먼저 도착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캐주얼했지만 세련됐다. 블랙 탑과 스커트, 목에 걸린 실버 네크리스. 지은이 도착하자 수민의 눈이 빛났다. 지은아, 왔어. 유나가 뒤따라 들어오며 와, 여기 분위기 좋다, 라고 소리쳤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밝았다. 유나가 수민에게 대학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수민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수민의 시선이 가끔 자신에게로 향하는 게 느껴졌다. 술이 돌자 대화가 깊어졌다. 수민 언니, 이상형은 어때요? 유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민이 멈칫했다.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민이 웃으며 강하고 따뜻한 사람. 성별은? 상관없어. 그 말에 윤하가 진보적. 저도 그래요. 라고 했지만 지은은 수민의 눈빛을 읽었다. 그건 자신을 향한 신호였다. 밤이 깊어지자 윤하가 화장실에 갔다. 테이블에 둘만 남자, 수민이 속삭였다. 지은아, 어제 생각나. 한강에서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지은의 무릎을 스쳤다. 지은은 몸이 뜨거워졌다. 수민아, 윤하가 하지만 그녀의 말은 수민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끊겼다. 키스 직전 윤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들, 뭐해? 그들은 황급히 떨어졌다. 윤하가 이상한 눈초리로 앉았다. 분위기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위험했어. 조심하자. 수민의 답, 미안. 하지만 참을 수 없어. 너를 사랑하니까. 그 메시지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드라마틱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프로젝트 잘했어. 휴가 줘. 그 휴가를 수민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윤하의 전화가 왔다. 언니, 수민 언니가 나 좋아하나 봐. 나 어때? 갈등이 고조됐다. 지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탓했다. 이 사랑, 포기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수민에게 가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녀의 로맨스는 이제 폭풍의 눈에 서 있었다. 휴가 첫째 날, 지은은 수민과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 수민이 손을 잡아주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해변으로 달렸다. 여기서라면 아무도 모르지. 수민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한국 본토의 압박에서 벗어난 제주, LGBT 커플에게도 작은 안식처였다. 숙소는 바다를 마주한 작은 펜션. 체크인 후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해가 지는 풍경, 주황빛 하늘. 수민이 지은의 어깨에 기대며 기억나? 고등학교 때 꿈꿔봤던 여행.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때부터 너랑 가고 싶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수민의 과거,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엄마가 결혼하라고 압박해. 하지만 난 너처럼. 지은이 안아주었다. 나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밤이 되자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방 안에서,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수민의 손길이 지은의 피부를 스치자 10년의 기다림이 폭발했다. 사랑해, 지은아.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로맨틱한 밤, 하지만 아침에 현실이 다가왔다. 핸드폰에 윤하의 미사용 메시지. 언니, 어디 갔어? 수민 언니도 연락 안 돼. 지은의 기쁨이 사그라들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등산, 카페 투어, 해변 산책.
수민이 사진을 찍으며 뒤순간 영원히 간직할게 라고 했다. 지은은 행복했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유나한테 뭐라고 할까? 수민이 솔직히 말하자. 너의 여동생이니까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한국 가정에서 언니의 사랑이 여동생의 상대와 겹친다면? 드라마 같은 상황.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날, 비가 왔다. 제주의 비는 본토와 달리 상쾌했다. 그들은 우산 없이 걸으며 웃었다. 비 많은 게 좋아 수민이 말했다. 지은이 너랑이라면 뭐든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비 속에서 수민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수민아, 언제 서울 와? 집에 와서 밥 먹자.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바빠서. 통화 후 그녀가 울었다. 가족이 제일 무서워. 나를 이해해 줄까? 지은이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살면. 작은 아파트에서 수민의 꿈에 지은이 동의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유나에게 털어놓아야 한다. 착륙 후 택시에서 유나에게 전화했다.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집에 도착하자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제주. 수민 언니랑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지은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유나야, 수민이는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나 레즈비언이야. 침묵이 흘렀다. 유나의 눈이 커지더니 눈물이 고였다. 언니. 왜 이제야? 나 수민 언니 좋아했는데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여동생의 고백이 터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도. 하지만 유나가 소리쳤다. 언니 때문에. 어제부터 이상했어. 이제 이해돼.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무슨 소리야? 가족의 시선이 다가왔다. 지은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의 꿈은 서울의 현실과 부딪혔다. 유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언니, 나 바보였어. 수민 언니가 나 봐주는 척하면서 언니만 봤다는 거 이제 알아.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여동생을 안아주며 미안해. 숨기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의 문 두드림이 점점 세졌다. 지은아, 유나야. 무슨 일이야? 지은이 문을 열자 엄마의 걱정 어린 얼굴이 보였다. 엄마, 잠깐만요. 거실로 나온 세 사람.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엄마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드라마 봤어. 한국 엄마의 전형적인 반응, 부정과 혼란. 유나가 끼어들었다. 엄마, 진짜예요. 언니 수민 언니 좋아해요. 나도. 처음엔 몰랐지만 엄마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 집안에 그런 일이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 밤새 가족 회의가 이어졌다. 아빠가 퇴근 후 합류했다. 무슨 일인데?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지은은 다시 설명했다. 과거의 사랑, 수민과의 재회, 제주의 순간들. 아빠는 담배를 피우며 듣더니 지은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세상이 쉽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지지.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울었다. 이웃들이 알면? 친척들이,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 명예, 그 모든 게 무거웠다. 다음 날 지은은 수민에게 전화했다. 가족한테 말했다. 혼란스러워. 수민의 목소리가 밝았다. 잘했어. 나도 말할게.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나가 수민에게 연락했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할게. 세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다. 카페에서 유나가 먼저 말했다. 수민 언니, 나 포기할게.
언니랑 지은 언니 행복해지길.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유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지은은 두 사람을 보며 사랑의 복잡함을 느꼈다. 하지만 외부의 폭풍이 불어왔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제주 사진을 봤나? 동료들이 지은 씨, 여자친구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수민도 마찬가지. 엄마가 의심해. 집에 오라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주말에 작은 데이트.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줄까? 지은이 물었다. 수민이 줄 거야. 우리가 바꿀 테니까. 키스. 불빛 속에서. 유나의 역할이 컸다. 그녀는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 언니 행복이 중요해. 요즘 세상이 변했어요. 엄마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래, 내 언니니까. 가족의 지지가 생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LGBT 이슈가 화제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 가능할까? 기사에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과 수민은 그걸 보며 결의했다. 우리 스토리, 공유할까?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다. 수민의 엄마가 서울로 왔다. 수민아, 그 여자 누구야? 대면의 날에 지은이 수민 집에 갔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긴장된 인사. 수민 엄마가 차를 따르며 들었어. 너희 사랑의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 수민이를 사랑해요. 지킬게요. 지은의 진심에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수민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서 기적 같은 수락. 이제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 직장에서의 커밍아웃. 지은이 회의에서 말했다. 저 LGBT예요. 지지 부탁해요. 동료들의 박수. 변화의 물결. 수민도 따라했다. 그들의 로맨스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됐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던 그 무렵, 지은과 수민의 일상은 서서히 안정됐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는 작은 행복들. 서울의 골목길에서 손을 잡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우리 진짜 같이 사는 거지? 수민이 물었다. 지은이 작은 집에서 라고 답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날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드라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유나의 새로운 로맨스. 그녀가 만난 남자, 언니처럼 솔직한 사람 만나고 싶어. 유나의 데이트를 도와주는 지은. 이제 내 차례야. 가족 식사에서 모두가 모였다. 엄마의 집밥, 아빠의 농담. 수민도 초대됐다. 수민 씨, 맛있게 먹어요. 엄마의 미소에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사회적 활동도 시작됐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 깃발을 들고 행진.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 속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이번엔 지지였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스토리가 퍼졌다. 첫사랑 재회, 감동, 댓글들이 응원했다. 로맨틱한 순간들. 수민이 제안했다. 여행 가자. 이번엔 해외 일본으로 떠난 그들, 교토의 사찰에서. 벚꽃 아래 수민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반지, 눈물. 응, 지은의 대답.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그들의 약속은 영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알렸다. 결혼할게요. 엄마가 울며 안아주었다. 행복해라. 유나가 파티 열자 라고 소리쳤다. 파티 날 친구들, 동료들 모였다. 춤, 케이크, 웃음. 지은은 수민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딩. 하지만 작은 갈등? 직장에서 프로젝트 스트레스. 수민아, 피곤해. 지은의 푸념에 수민이 마사지 해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치유했다. 1년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 이사했다. 한강 뷰, 베란다에서 커피. 첫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수민이 웃었다. 지은이 시작이야 라고 답했다. 서울의 하늘이 그들을 축복하듯 맑았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민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지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LGBT 테마의 포스터 디자인, 전시회 초대. 너의 그림이 세상을 바꿔. 수민의 칭찬에 지은이 부끄러워했다. 수민은 회사에서 프로모션. 파트너 덕분이야. 그들의 성공은 서로의 지지에서 왔다. 유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로맨스를 찾았다. 언니, 나도 결혼할게. 남자친구와의 소개팅. 지은이 도왔다. 옛날처럼 웃음 속에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엄마는 이제 LGBT 모임에 참석했다. 나도 배워야지. 변화의 주인공. 사회적으로 그들의 스토리는 책이 됐다. 첫사랑의 재회 에세이, 서점에서 사인회, 팬들의 편지. 당신들 덕에 용기 냈어요. 그 메시지의 눈물. 한국의 LGBT 운동, 작은 파도가 됐다. 로맨스는 여전했다. 주말 데이트, 영화관에서 손잡기. 다음엔 아이, 수민의 농담에 지은이 입양. 함께 키우자, 미래의 꿈, 제주 재방문, 같은 펜션. 여기서 시작됐어. 바다 앞에서 포옹. 작은 드라마. 수민의 건강 문제, 감기. 지은이 간호했다. 너 없인 못 살아. 그 병상에서 사랑 확인. 회복 후 더 강해졌다. 2년 후 법적 변화. 동성 파트너십 등록 가능. 우리 공식적으로 시청에서 서류 제출, 사진 찍기. 부부야. 그날 밤 샴페인. 영원히. 가족 모임, 아빠의 토스트. 지은아, 수민 씨 축하해. 눈물의 잔. 마침내 그들의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 물들었다. 서울의 봄, 벚꽃 축제. 지은과 수민은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첫 만남처럼 수민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아이 입양 준비, 상담소 방문. 우리 가족 될 거야. 꿈이 현실로. 커뮤니티 리더로 강연 요청. 사랑의 용기, 청중의 박수. 변화의 증인. 유나의 결혼식, 지은이 맨드 오브 어머니. 내 행복 비록. 수민과 춤추며 추억 소환. 여름 휴가, 해외. 유럽의 운하에서 보트 타기. 세계가 우리 편이야. 가을, 전시회. 지은의 작품, 수민 초상. 내 별, 관객의 감동.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너 자체가 선물이야. 매일의 로맨스, 키스와 속삭임. 사랑해, 영원히. 이 사랑, 첫사랑의 재회에서 시작해 영원한 동반으로 끝났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